그래서 이렇다. 자,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산업공상에서 상공농사로. 첫 번째 시간은 퀴즈와 더불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퀴즈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낼 텐데요. 이건 1998년 6월 16일 날 평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정주영 회장이,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02년에 돌아가셨죠. 정주영 회장이 소 501마리를 몰고 소위 소떼방북이라고 하는 걸 했던 그 당시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. 그래가지고 그때 금강산 관광도 타결이 되고 또 개성공단 사업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현대의 대북 사업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,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. 라고 해가지고 손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아주 특이한 다 큰 양반들끼리 손잡고 찍는다는 게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. 자, 퀴즈. 두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정주영과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에서 최고의 뭐다? 상품은요, 김정호 저 K-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라고 하는 이 책을 걸고 퀴즈를 냅니다. 독재자. 최고의 독재자다. 정주영이 독재자였나요? 아, 네, 그 뒤에 선생님. 지도자이며 의사결정자이다. 아, 훨씬 더 정교해지셨는데 틀렸습니다. 자, 이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답입니다. 매년 이 리스트가 발표가 돼요. 네. 아닙니다.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답입니다. 제일 뒤에 계속 손들. 네? 아닙니다. 그 앞에 김다인 선생. 최고의 부자다. 난센스 답 같은데 맞았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예, 축하합니다. 이거를 어떻게 너무 멀다. 자, 최고의 부자다. 뭐 어떻게 하셨어요? 예. 자, 우리 김다인 선생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최고의 부자다. 이게 왜 객관적인 답이냐? 여러분, 포브스 아시죠?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, 포브스가 매년 세계 최고 부자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. 빌리언웨어들의 리스트를 발표를 하죠. 올해도 발표가 됐었죠?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어요? 빌 게이츠 맞죠? 네, 빌 게이츠. 2등은 누구였습니까? 카를로스 스lim. 와, 잘하시네요. 오, 대단합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네. 밝히기를 원치 않으시는. 네. 칼로스 슬림. 워런 버핏은 몇 등인지 아세요? 워런 버핏 4등입니다. 오, 3등은 누구지? 네, 맞았어요. 여러분, 옷가게 있잖아요. 자라. 옷가게. 그 자라의 회장 오르테가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세계 3등 부자입니다. 예, 옷가게 그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. 예, 그 유니클로 회장은 나나이 다다신가 그 양반은 일본 최고의 부자죠. 그 양반 유니클로 회장이. 우리나라도 그 영원무역 그 회장 그 양반도 엄청난 부자예요. 예, 옷 장사가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. 예, 그거 대단한 겁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최고의 부자다. 그게 공통점이에요. 자, 그런데 최고의 부자다. 근데 제가 지금 2014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진이 찍혔던 당시 1998년 그때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였냐면 그때도 빌 게이츠였습니다. 이게 1998년 리스트예요. 예. 그때도 윌리엄 게이츠죠. 예. 1998년은 근데 좀 보시면 여기 세계 3등, 4등, 뭐 5등 뭐 이런 데가 브루나이,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쿠웨이트 이런 데들이 많죠? 왜 그랬을까요? 예, 기름값이 비싸서 이랬던 거예요. 기름값이 비싸가지고. 이 동네 사람들이 무지하게 부자였던 거죠.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세계에서 196등. 196등이었어요. 예.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거죠. 예. 정주영 앤 패밀리라고 하는. 네. 자, 그래서 정주영은
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.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누구죠?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겠죠? 이건희 회장은 세계에서 102등입니다. 예, 근데 98년 이때는 196등이었고, 그때는 현대가 삼성보다 더 크던 당시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리스트에,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리스트에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. 북한 최고의 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. 네. 이 사람하고 비슷한 부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목숨 유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예. 양쪽 다 그래서 자기 체제에서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. 예. 그게 공통점입니다.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? 차이점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라는 거죠.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직업을 네 가지로 나눴죠. 제일 위에가 뭐였어요? 사, 농, 공, 상이었어요. 천하지대본은 뭐죠? 농자. 두 번째가 천하지대본이에요. 사람입니다. 이게. 사는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고요. 공, 사람 밑에 사람이고요. 상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죠. 네, 정말 그랬습니다. 그래서 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조선의 공식적인 정책은 바로 말 정책이었습니다. 상이 말이잖아요. 제일 끝.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.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. 네. 그랬었죠. 자, 그런데 산업공상 중에 이 사람은 뭔가요? 상, 그렇죠. 장사꾼입니다.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뭐예요? 사, 그렇죠. 자기 체제에서 가장 부자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? 라는 겁니다. 최고의 부자, 이쪽은 사예요.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, 총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쪽은요, 총칼을 가졌어요? 아닙니다. 그냥 장사꾼이에요. 소비자들이 물건 안 사주면 끝나는 사람이야. 그게 상이죠. 이게 두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. 한쪽에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돈 벌려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. 그게 바로 비즈니스 아닙니까? 누구나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도요,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이제 뭐 2주, 3주쯤 있다가 문 닫습니다, 이제. 예. 방법이 없잖아요. 안 오는데.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새가면서 이걸 뭐 강의 자료도 만들고 뭐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는 거죠.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. 이게 상입니다. 그런데요, 학교에서 야, 일로 와. 네가 내 거 안 들으면 어떡할 건데? 이런 교수들은 산업공상 중에 상이에요? 사죠. 그건 삽니다. 잔소리하고. 그런데 상인 교수, 저 같은 교수는 뭐냐? 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끝이야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. 네. 그러니까 상을 중시하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좋은 것들이 나와요.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런데 사가 주인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?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지금 같으면 다 공산당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. 그죠? 북한에. 옛날 같으면 다 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? 조선시대는 뭐 되려고 노력했어요? 양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. 여러분, 다 본관 있으시죠? 본관. 그러면 여러분 양반입니다. 본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반이에요. 성씨가 있는 것만 해도 양반인데 거기에 본관까지 있다? 이건 진짜 양반이죠. 이건 족보 있는, 뼈대 있는 양반입니다. 여러분들은. 100%예요. 그죠? 근데 양반의, 원래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이 몇 %였는지 아십니까? 7%였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? 우리 역사에서.
아마도 양반들이 번식력이 무지하게 높았던 거예요. 그래서 양반들만 자식들을 낳고 나머지 93% 쌍놈들은 자식을 못 낳은 거죠. 네, 아무튼. 자, 사람들이 돈 좀 벌면 전부 양반 첩을 샀습니다. 양반 족보를 산 거예요. 네. 다 양반이 돼간 겁니다. 네. 그 양반 가서 뭐 하려고? 벼슬 하려고. 장사하려고? 아니요. 초종 박재가 선생의 북화기를 보면요.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이 장사하고 남의 집 가가지고 물건 고쳐주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시집 장가도 못 보낸다.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.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. 예. 그런 거예요. 우리는 그런 걸 천하게 여긴 겁니다. 예. 실용적인 것을.